6번 결혼하고 그중 2명의 왕비를 죽인君主헨리 8세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대영제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스페인 왕녀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로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해 영국 국교회를 가톨릭교회로부터 이탈시켰다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 파문이 아니라 헨리 8세의 자발적 탈퇴였는데 영국 국교회를 만든 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6세기 전반 헨리 8세의 치세 당시 영국의 기독교들은 11조를 당연한 듯 세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로마 교황에게 보내지게 되는데요. 당시 교회는 세계의 기독교들로부터 11조뿐만 아니라 교회에 고액을 기부하면 모든 죄를 사하노라는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이때 세금 부족으로 고민하던 헨리 8세는 이 가띵템 11조를 발견합니다. 이 개혁 테크에 올라탄 헨리 8세는 영국 국교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영국 가톨릭 교회의 재산과 11조 모두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영국 조세제도 근대화의 시작점인 마그나 카르타는 8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거듭되는 전쟁 비용 징수에 봉기를 든 영국 시민과 귀족들이 국왕에게 폐위를 요구했고 헨리 8세 이후 존 왕은 2번 다시 마음대로 세금 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혹은 대연장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해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입니다. 국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문서화하기 시작하여 전제군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영국 국왕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거의 지키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서는 중세 이래 국왕이 전쟁 시에만 민간 선박을 증발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 덕분에 영국 국왕은 강력한 해군을 편성할 수 있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몰락하자 이번에는 프랑스가 네덜란드와 손을 잡고 영국에 대항하는 영란전쟁을 일으키는데 섬나라 영국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증강해야 했기 때문에 선박세를 신설했습니다. 이때 존 함덴이라는 인물이 납세를 거부하는데 그의 무조건적인 거부는 재판에 넘겨졌고 함덴은 영국 국민은 왕실에 대한 세금 의무가 없고 마그나 카르타에서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은 무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함덴은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인 올리버 크로멜의 사촌이었고 상류층에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였으며 영국 의회의 하부 조직인 서민원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함덴은 반국왕 정치 운동가였고 이전에도 강제적 자금 거출을 거부하고 투옥된 화려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죄 판결은 영국을 들썩이게 했고 4년 뒤 다시 재판으로 이루어지면서 선박세는 위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함덴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재판관은 탄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의회파와 국왕파로 이분화되며 청교도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영국은 청교도 혁명 전후 징세청부인 대신 세금 전문 관료를 채용했습니다. 또한 세무 관료들은 지역의 유력자와 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근을 돌게 했습니다. 징수청부인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한 징세 업무자인데 국가가 징세권을 민간인에게 팔면 업자들이 입찰을 해 구입하는 제도입니다. 징세권을 획득한 민간업자는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징세권은 실제로 징수 가능한 세수보다 약간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가로서는 손해지만 징세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먼저 돈이 들어오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징세권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매우 부유한 유력자들이었고 이들이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금을 열나게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영국의 오래된 건물에 창문이 막혀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창문인 듯 벽인 듯 창문을 모조리 막아 놓았는데 이것은 창문세 때문입니다. 17세기 말 영국은 창문세라는 세금을 만들고 150년이 넘도록 유지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말도 안 되는 창문에 세금을 과세했을까요? 당시 영국은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였는데 국민들로부터 이미 기존 세목에서 최고 세율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 항목을 또 하나 신설합니다. 난로세가 만들어졌을 때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난로는 가난한 가정에도 필수였고 부유한 가정이라고 해서 난로의 개수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빈곤층에게 형편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난로세를 징수하기 위해 각 가정의 실제 난로수를 조사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징세 공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난로세로 체면을 구긴 당국이 고안한 것이 바로 창문의 경우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세금이 과세되고 저소득층에게는 나름의 배려가 가능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도 만든 셈이었습니다. 납세자가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창문을 폐쇄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세 공무원이 밖에서 벽돌을 쌓아 그 창문을 영구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국가의 정부란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하는 주체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가 융성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쇠퇴할 때에는 그 조건이 흔들립니다.